자,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 회의를 열고 3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해서 연 0.5에서 0.75%로 올렸습니다. 33개월 만입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우려되고 금융위기, 즉 이 가계부채나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 부채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심지어 은행이 대출 중지를 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올린 거예요. 보통 금리를 올릴 때는 시중이 불황일 때 많이 돈을 풀었다가 돈을 거둬들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해야 올리는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금리를 올렸다. 매우 이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계대출 금리가 1% 오르게 되면 연체액이 최대 5.4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돈을 시중에 풀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풀 대로 부풀어 가지고 버블을 낳아서 부동산 폭등, 주식 폭등, 코인 바람을 불었는데, 이것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그동안의 연끌 B2 등의 데미지를 상당히 주게 될 거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1806조인데 여기서 이제 이 은행 카드 빚 말고 가계 대출만, 즉 돈 빌려준 것만 1705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자 부담이 늘게 돼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지금 1%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12조라고 통상적으로 계산하는데 0.25% 올렸으니 이자 부담이 3조일 거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것이 크게 데미지는 안 되겠지만 많은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결국 데미지를 줘서, 그래서 보통 1%가 오르면 가계대출 연체가 5조 4천억까지 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상이 현재 이 대출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한계 상황에 이른 사람들한테 크게 데미지를 입히는데, 1% 금리가 오르는 수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블랙 스완까지 발생하면 연체율이 0.62% 5조 4천억까지 올라간다는 조사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사가 코앞인데 은행마다 대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대출이 막힐지 몰라 이사 갈 집도 아직 못 정했는데 신용대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대출이 막히기 전에 신용대출부터 집도 찾기 전에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은행 가서 더 빌릴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요 하면서 직장인 조모 씨는 아내와 함께 서울 중구 한 은행을 찾아가서 연봉의 1.5배 정도를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정부가 가계대출을 계속 조인다고 하니 불안해서 내년 이사 갈 때 쓸 돈을 미리 대출받았다. 전셋집이나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젊은 부부 사이에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팽배하다는 거예요. 자, 대출 잔액에 여유가 있다고 정권이 지금 이렇게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은 패닉에 빠져서 상담이 2배나 증가하고 있고, 대출 규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 개수이 1.5배나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막히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자고 12,000개가 개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이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해서 이 은행 저 은행 찾아다니는
고통이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참으로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일종의 영업제한 보상금이죠. 그런데 일산에서 한 스프링 골프장을 운영하던 사람은 지난 6월 30일 날 가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닫았어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은 골프를 보통 필드에 못 나가는 겨울인 12월부터 2월에 성수기에 벌어가 여름 비수기 등에 버텨야 되는데 올해 겨울에 제대로 영업을 못했고 이후에 2월 달에 이제 제대로 하려고 했지만 영업 제한 조치가 계속되어 매출이 반의 반토막이 나서 6월 30일 가게 정리를 했는데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준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문은 닫았지만 손실금을 좀 메꿀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 900만 원은 받지 않나 했는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7월 6일까지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는 조건. 그러니까 폐업 시점과 일주일 차이가 나는데 이것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다 손실로 못 버텨서 폐업했는데 일주일 사이로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기가 찬 일도 또 있어요.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한 보리굴비집의 눈물이라는 거는 이분이 2019년 12월 23일 개업에 연말까지 영업 매출 일주일간의 문제가 족쇄가 되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식당일 15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가게를 내서 장사 준비를 하다가 보니 첫 주에 제대로 매출이 없었다는 거예요. 4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코로나가 터졌지만은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으니까 매출이 일주일 것보다는 나아졌어요. 그런데 정부가 2차와 3차 영업점에 대한 지원금을 줄 때 매출이 늘었다. 2019년 일주일 한 것보다 그 2020년에 당신 매출이 늘었다라고 못 준다 했고 4차 때는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 하반기 매출이 높다고 또 안 줬다는 거예요. 이번에 5차 신청을 했지만은 4차 수령자가 아니라서 선순위 신청 대상에까지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텁게 준다다가 이 굴비집 사장처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20만 명이라. 그러니까 이자들이요 하는 게 이렇게 저렇게 전부 관료주의적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인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이제 정식으로 신고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 그래서 실명 인정을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기초적으로 신고 요건이 ISMS라고 해서 정부 보호 관리 체계 인정입니다. 이거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은행에서 실명 등록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ISMS 인정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이 24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거래소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거 한때는 227개라다가 지금 60 몇 개 남았는데 38%인 24곳이 아예 ISMS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 닫겠다고 작정하는 지금 신청해도 안 된 겁니다. 그러면 폐업을 할 걸 자기들이 알면서도 현재 돈을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신청한 24곳의 거래소라는 데에 대해 투자를 한 이용자가 전체 3%인 2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장 돈을 빼야 되고 ISMS를 신청한 거래소도 지금 18곳인데 여기서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위험하고 수사 중인 곳도 지금 인정이 불투명하고 ISMS를 획득한 곳은 21곳인데 획득해도 실명 계좌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자, ISMS 포함해서 실명 은행 계좌까지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은행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은 곳은 최근 신고한 업비트 말고 아직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거래소는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원화 마켓은 할 수 없고 비트코인 등 외국에서도 거래될 수 있는 코인만 하는 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화 마켓이 코인 마켓보다는 10배가 크기 때문에 거래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권은 9월 말 거래소 신고 마감 기한인 9월 24일까지 코인에서 먹튀나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릴 거라고 보고, 자, 9월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법이 본격 시작되는데 법 전에 한탕 해먹고 튀려고 하는 자들이 늘어나서 정권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최근 코인 사기가 급증해서 정부가 코인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 유사수신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4월 16일까지 141건 520명을 수사 검거했는데 이 범죄 수익 2,556억을 전액 몰수 추징했는데, 이 가운데는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뭐 50%좀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5만 명으로부터 2조 2,133억을 편취한 대형 사기 사건도 있었어요. V 글로벌입니까? 그래서 피의자 77명이고 7명 구속했고 2,400억만 몰수 보존했고 나머지는 지금 없어요. 또 지난달 6일에는 가상자산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1억 달러 1170억을 편취한 거래소 경영자가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3,503개 금융회사를 조사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 계좌를 전수조사하니까 11개 사업자의 14개 위장 계좌가 발견되어서 거래 중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판에 집중적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 코인 이 파동이 9월 24일 이후에 심각하게 터질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머지 포인트 이것도 결국은 전자금융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반 이상을 영업을 했는데 정권이고 금융당국 누구도 이걸 갖다가 이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일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 포인트라는 인터넷상의 포인트를 발행했죠. 그런데 이런 거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가 터지게 되면 수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도냐. 그래서 결국은 코인 문제도 이렇게 심할 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문 닫기로 확정이 된 게 24개. 여기 이용자가 전체 코인의 3% 20만 명이라. 자, 코인 거래소라고. 이게 뭔 코인 거래소입니까? 그냥 전자통신업 판매 신고만 하면 하던 거 아니었어요? 상장도 지 마음대로 하던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까지 놓아두다가 이제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을 닫니 어쩌니 지금 쇼를 하는데, 문 닫을 줄 아는 놈들이 닫기 전까지 마지막 해먹고 가자고 운영하는 이런 사기꾼들을 지금까지 방치한 정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